여기 일도 인간관계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A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쏟는 정성에 비해 돌아오는 인정이 적다고 느껴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A와 업무 능력도 외모도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은 동료 B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차이가 있어요. B는 늘 A보다 많은 호감을 얻습니다. 그로 인한 관계적, 직업적 이점도 듬뿍 가져가죠.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비슷한 조건 속에서도 인간적 매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관계야 원래가 사람 대 사람의 문제이니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이지만 야속하게도 직업적 영역에서까지 그 위력은 유효합니다. A는 일만 잘하면 됐지 호감까지 얻어야 해 생각하지만 일도 결국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죠. 인간적 매력은 곧 업무 능력의 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매력 있는 B는 밖에서도 일터에서도 더 이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법, 말하기는 그 매력을 쌓는 일의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마르 예삼. 오늘은 이처럼 매력자분이 중요한 현재를 사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당신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제목이 과감하죠. 먼저 저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이규희는 17년차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는 승무원이자 항공사의 기내방송을 교육하는 전문 교관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력을 바탕으로 승무원 말하기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강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스튜어디스,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항공기에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건 어떤 다른 직업보다도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는 일, 극도로 높은 업무적 완성 를 요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서비스 면에선 어떤 직업보다 더 세심한 응대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그러자면 타인에게 높은 신뢰와 호감을 얻어야 하겠죠. 심지어 저는 구경도 못 해본 퍼스트 클래스라니 그런 예민한 현장에서 체득된 노하우라면 확실히 믿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상사에게 보고를 잘하는 방법으로 시작해 신뢰를 얻는 법, 어색함을 깨는 스몰 토크 스킬, 주목도를 높이는 문장 배치 방법, 호감도를 얻는 표정과 제스처, 듣기 좋은 목소리를 내는 법과 확신을 주는 톤을 찾는 방법 등을 자세한 예시와 적용법을 들어 설명해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업적 말하기 강화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다 읽어보니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장에서 도움되는 말하기와 인간관계에 도움되는 말하기란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렴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이미지를 구축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자는데 얻을 팁이라는 게 축구선수의 말하기도 아니고 요리사의 말하기도 아니고 스튜어디스의 말하기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제 책을 읽으며 제가 흥미로웠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빠르게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마르 예삼. 보고에도 타이밍이 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는 상사가 보고를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많은 실무자가 상사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말, 준비한 내용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상사의 상황까지 미처 파악할 여유가 없다. 듣는 사람의 상태는 확인하지 않은 채 할 말만 늘어놓는다면 일방적인 말하기에 지나지 않는다. 당연히 긍정적인 피드백도 기대하기 어렵다. 보고 전 상사에게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는지 급한 업무는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게다가 상부에서 질책을 받고 온 상황이면 보고를 피하고 다른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 상사의 상황, 감정 상태를 잘 관찰해 적절한 타이밍에 보고한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게 회사 아니건 바뀌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 입장일 때 특히 강하게 느끼죠. 그래, 다 맞는 말이고 해야 하는 말도 맞는데 지금 내가 들을 만한 기분, 들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면 내용을 떠나서 그 말 자체가 긍정적으로 들리기는 힘듭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잘 안 살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아무튼 자기 할 말만 전하는 게 급하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보고나 제안 등을 하기에 앞서 청자의 상황을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일 잘하는 사람은 제대로 듣는다. 백트래킹이란 상대의 핵심적인 단어를 반복, 복사함으로써 상대에게 공감을 표시하고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간단한 기술이지만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와 내가 이해한 내용을 요약해 대답하는 것만으로 상대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짐작할 수 있다.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상대방이 잘 이해했는지 궁금하다. 상사의 지시에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여 백트래킹하면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다. 박 과장, 다음 주에 분기별 실적 보고 있어요. 이번 주는 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적 보고에 필요한 자료들 정리해서 저에게 좀 가져다 주세요. 박 과장은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좋을까? 네 팀장님, 이번 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분기별 실적 보고에 필요한 자료는 1월부터 3월까지 총 매출, 내역, 제품별 타깃 고객과 만족도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트래킹의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 말의 어미나 핵심
키워드를 반복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높이는 지름길은 능숙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능숙하게 듣는 것이다. 백트래킹은 강력한 청취 방법이다. 다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인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활용하는 게 좋다. 따로 용어가 있다는 건 몰랐는데 저도 대화를 하며 이 백트래킹을 즐겨 쓰고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괜히 좀 뿌듯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상대가 쓰는 워딩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것만으로 호감도를 올릴 수 있어요. 일처리 과정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건 물론이고요. 동작만 잘 따라해도 호감 가는 사람이 된다.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카페에서 상대와 비슷한 타이밍에 음료를 마신다거나 상대방이 테이블 아래로 뭔가 흘렸을 때 같이 줍는 행동을 했던 경험.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자세나 몸짓, 신체 움직임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행위를 미러링이라고 한다. 미러링은 어려운 자리에서도 상대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빠르게 친밀해지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자세나 동작을 맞추되 흉내내기처럼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몸동작을 과하게 따라하기보다는 작은 행동을 미러링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미러링이 동작이나 자세를 따라하는 방법이라면 페이싱은 상대의 감정 상태, 말하는 방식에 맞춰 호감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미러링보다 더 고도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속도, 방식, 크기 등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낀다. 호감과도 바로 연결된다. 페이싱의 대표적인 예는 말하는 속도를 상대방 속도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싶다면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나 목소리 볼륨을 살펴보고 나의 상태도 점검해보자. 페이싱이 잘 되는 상대에게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하여 마음의 문도 쉽게 열린다. 미러링은 알고 있었는데 페이싱이라는 개념은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이 사람과 있을 때 왜 별 이유 없이 기분이 좋을까 싶은 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미러링과 페이싱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장 끝까지 단단하게 말한다. 제 고민은요, 말소리가 끝까지 안 가는 것 같은 거고 그래서 자신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힘없이 이야기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게 제가 말하는 습관인 것 같은데 DC는 말하는 습관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할 때 끝맺음이 명확하지 않았다. 문장을 끝맺지 않고 쭉 연결하다 보니 말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녀에게 어미를 느리지 말고 정확하게 끝맺어 보자고 제안했다. 의식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 끊어보는 것이다. 평소 목소리가 유난히 작은 사람은 말을 시작할 때 목소리 볼륨을 크게 키울 필요가 있다. 문장의 끝 처리는 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특히 서술어가 뒤에 나오는 한국어 특성상 말꼬리를 흐리면 내용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 자신감도 없어 보인다. 이런 분들 있죠. 심지어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이야기인데도 어미가 늘어지고 목소리가 작아지면 제대로 전달이 어려워요. 끊어 말하지 않으면 들을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이분들 중에는 실은 보여지는 것보다 지식이 깊고 들려줄 이야기가 풍성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전달하려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도 들어요. 유의한다면 훨씬 매력적인 말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마르 개섬. 앞서 읽어드린 팁들 혹시 여러분들도 이미 하고 계신가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이 책 당신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를 읽어보신다면 이것들 외에도 훨씬 다양하고 자세한 팁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실전성이 높아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일 잘하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